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강사 손정입니다. 오늘은 책 소개를 한 권 할까 합니다. 자기소개서 쓰기 책인데요. 제목은 나를 빛나게 하는 자기소개서 쓰기입니다. 저의 네 번째 책이 출간되어서 소개를 하는데요. 이렇게 저의 첫 책은 이렇게 활기찬 업무력이라는 책이었고요. 두 번째 책은 소통에 관한 책인 당신도 불통이다 였고요. 세 번째 책은 글쓰기와 책쓰기였고요. 이번에 네 번째 책을 출간했는데 나를 빛나게 하는 자기소개서 쓰기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제가 대학생들한테 자기소개서 쓰기 강의를 많이 하는데 거기서 강의를 하는 내용을 토대로 핵심을 담아서 구성을 해봤습니다. 책의 목차를 살펴보면 1장부터 6장까지 있는데요. 기존의 자기소개서 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책들하고 좀 차별화를 둬서 정말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서 학생들이 또는 취업준비생들이 궁금해하는 게 뭘까? 아니면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라는 거를 고려해 봤을 때 가장 어려워하는 점이 무슨 내용을 쓸까? 나는 별다른 스펙도 없는데 별다른 경험도 없는데 그죠? 그렇게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도대체 자기소개서를 읽어보는 채용 담당자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거를 어떻게 내가 가진 경험과 매칭을 하는지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었고요. 이제 그거는 하나의 글의 내용이라면 또 자기소개서도 한편의 글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잘 읽히는 글로 풀어낼 거냐 그게 어렵잖아요. 글쓰기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남이 읽었을 때 술술 잘 넘어가는 문장을 쓸 것인가 그 문장력에 대해서도 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쓰려면 나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조직, 기업, 그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 조직은 어떤 곳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정보를 찾는 법까지 담아서 정말 실속 있게 꼭 필요한 내용들만 핵심을 담았습니다. 그럼 1장부터 6장까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됐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장은 자기소개에서도 한 편의 글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글이란 글의 사요소를 갖추어서 글의 사요소란 주제, 소재, 구조, 표현인데 이 사요소가 제대로 갖추어 있을 때만이 글은 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제 역할을 한다는 건 뭐냐 하면 글의 역할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독자가 빠르게 알아듣게 하는 거. 그게 바로 글을 쓰는 목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내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들이 알게 할 것인가? 이렇게 주제가 독자의 호기심을 끌고 독자가 지금쯤 궁금해하는 내용이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재는 그 주제를 뒷받쳐 주는 거여야 되고 구조는 기승전결이든 서론본론 결론이든 독자의 머릿속에 올바른 흐름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구조여야 된다. 그리고 문장 표현이라는 거는 잘 읽히는 군더더기 없이 간결한 문장이라는 거죠. 그거를 자기소개서에다가 글의 사요소를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소개서 글의 주제는 이런 거여야 돼요. 채용 담당자가 원하는 내용이라 해야 돼요. 채용 담당자는 뭘 원할까요? 그들이 자기소개서를 읽는 목적은 이 지원자가 우리 조직에 와서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소개서의 주제는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갔을 때 바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 그 역량이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재는 뭐가 될까요? 소재는 흔히 말하는 스펙과 경험이 되는 거죠. 그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나는 이런 경험을 했다. 이런 노력을 했다. 그래서 이런 스펙을 갖추었다. 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주제가 결론이라면 이 소재들을 근거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글의 구조는 어떻게 해야 되면 자기소개서를 읽는 사람들은 시간이 없잖아요. 바쁘잖아요. 읽어야 될 자기소개서가 수십, 수백, 수천 개인데 그거를 결론에다가 핵심을 담지 않으면 그거를 뒤에까지 다 읽고 내가 전하는 핵심 메시지를 받아들이라 하는 건 무리한 요구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첫 단락에다가 핵심 메시지를 담는 거예요. 핵심 메시지란 내가 당신들이 원하는 역량을 갖추었다라는 거고요. 결론에다가 담은 이 내용을 압축해서 제목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하고 첫 단락만 봐도 내가 어필할 수 있는 건 다 어필할 수 있게.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은 첫 번째 단락에서 제시했던 그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나는 이런 경험과 노력을 했다라는 걸 두 번째 단락의 근거로서 보여주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이제 제안으로서 내가 이러한 경험과 이러한 역량으로 당신들의 조직에 들어간다면 내가 이러한 성과를 내겠다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소개서 글의 구조는 기승전결, 서론, 본론, 결론 이게 아니라 결론, 근거, 제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표현은 뭐냐 하면 자기소개서는 소설이 아닙니다. 문학 작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식어가 많이 들어가거나 이럴 필요가 없고 군더더기 없이 간결한 문장으로 잘 읽히게 해야 돼요. 잘 읽혀야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끝까지 다 읽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글의 사요소를 적용하면 이 네 가지가 됨을 1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2장은 특히 앞에서 말했던 글의 사요소 중에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주로 더 있느냐를 두 가지를 통해서 풀어냈습니다. 두 가지는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제목을 잘 만들 거냐.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사실 제목 또는 첫 문장의 모든 걸 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제목을 만드는 방법과 여러 사례들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제목이란 이렇게 흥미와 해법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제목은 나빠요. 동아리 회장으로 구성원의 협력을 이끌어낸 비결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흥미는 끌었죠. 그런데 여기에는 해법이 없어요. 이걸 읽어보면 비결은 그래서 그 비결이 뭐라는 거지? 하고 새로운 궁금증만 나을 뿐이에요. 그죠? 이렇게 어그로를 끌어서는 바쁜 채용 담당자가 내 거를 읽어보지 않겠죠. 그래서 제목은 이렇게 흥미와 해법을 동시에 다 담아야 된다. 테니스 동아리 회장으로 지역대회 4강을 달성한 리더십. 그죠? 여기서는 내가 리더십이라는 역량을 갖추었다. 그런데 그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이런 경험을 했다. 그죠? 모든 게 담겨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했지? 하고 이제 읽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목을 만드는 법은 역량과 경험 또는 경험과 성과 이 두 가지를 조합하면 좋은 제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뭐니 뭐니 해도 두 갈씩입니다. 첫 문장, 제목, 첫 단락에 모든 걸 담아야 되죠. 이 두 괄이라는 말이 머리 두자에 묶을 괄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묶는 기호를 괄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묶는다. 머리에 뭐를 묶는다? 주제를 머리에 묶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제목의 첫 단락과 첫 단락의 결론을 담고 이 첫 단락인 결론에는 역량과 경험을 압축한 핵심 메시지를 담는 게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2장에는 이러한 내용을 자세하게 풀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 3장은 제가 아까 자기소개서의 주제는 요구 역량이라 그랬고 소재는 그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내가 경험한 것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려면 내가 만약에 인사팀에 지원한다, 마케팅팀에 지원한다, 재무팀에 지원한다, 아니면 어떤 특정 산업에 속해 있는 회사에 지원한다 하면 그런 회사들마다 또는 그러한 역량들 직무마다
요구하는 역량이 다 다를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 먼저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마케팅 팀에 지원한다면 마케팅 팀은 어떤 역량을 요구할까? 어떤 역량을 갖추어야 마케팅의 팀에 들어가서 성과를 낼까? 이거를 먼저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케팅 팀은 그러면 어떤 업무를 하냐 하면 이렇게 시장 조사, 영업 기획, 마케팅 전략 수립, 실행, 홍보 이런 일들 많이 하잖아요. 이런 일을 하는데 그거를 잘하려면 기획력, 분석력, 글쓰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력은 왜 필요하냐? 영업을 기획하고 마케팅을 기획하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요. 그럼 분석력은 왜 필요하냐? 시장 조사, 고객 니즈 분석 이런 거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역량이 필요하니까 나는 마케팅 팀에 지원할 때는 이런 역량을 내가 갖췄음을 결론에다가 제시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결론이 첫 단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다가는 이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나는 학업 과정에서 이런 경험을 했어요. 동아리, 학회, 공모전 같은 데 참가해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학연수나 외국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경험을 함으로써 이러한 역량을 제가 갖추었습니다. 라고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제가 마케팅 팀만 해놨지만 이제 책에는 각종 다른 팀, 인사팀, 재무팀, 생산팀, 영업팀 이런 팀들의 요구 역량과 경험은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제가 많이 제시를 해놨고 그리고 학업 과정에서 소재를 찾는 법, 동아리 활동에서 소재를 찾는 법 이런 소재 찾는 법까지도 넣어놨으니까요.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많은 걸 가지고 계실 거예요. 나는 경험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경험이 없는 게 아니라 못 찾아내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찾는 방법도 제가 넣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무리 이렇게 앞에서 좋은 소재를 가지고 좋은 제목과 좋은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쓰면 뭐 하겠어요? 내 글이 잘 읽히지 않으면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잘 읽히는 글이란 뭐냐? 간결한 문장, 군더더기 없는 문장이다. 그래서 이 책에는 뭐 부사 수식어를 적게 써라, 접속사를 적게 써라, 조사를 뺄 수 있으면 빼라, 문장을 나눠라 등 여러 가지 잘 읽히는 문장의 요건들을 넣어 놓고 이렇게 안 좋은 문장 사례와 제가 첨삭한 사례까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한번 볼까요? 아르바이트 당시 자료를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고객 관련 자료를 가급적 빨리 DB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좀 더, 모든, 빨리 이런 게 이제 부사, 수식어, 관용어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중간중간 많이 들어가면 문장만 길어질 뿐 간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잘 안 읽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빼줘라 라는 거예요. 부사, 수식어, 적게 쓰기 분야에서는. 그래서 요걸 다 빼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당시 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고객 관련 자료를 DB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습니다. 훨씬 더 간결하죠. 문장도 짧아졌고. 그래서 이렇게 못난 문장 사례, 첨삭한 사례 이런 것들도 많이 담아놨으니까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장에서는 이제 실전 자기소개서 쓰기라고 해서 이제 독자들께서 실제로 자기소개서 항목 만약에 지원 동기에 대해서 한 편의 자기소개서를 쓴다면 어떤 스텝을 밟아가야 되냐? 그 스텝을 밟았을 때 최종 결과물은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렇게 단계별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제 선정하는 방법, 소재 찾는 법, 구조 짜는 법 해서 개요표를 만들어 놓고 그 개요표를 문장으로 써서 한 편의 자기소개서를 실제로 제시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 보통 이제 좋은 자기소개서 글 사례만 있으면 이게 좋긴 한데 이렇게 이 사람은 어떻게 썼을까? 우린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주제 선정은 이렇게 했을 거고 소재는 이렇게 뽑았을 거고
이 소재들을 묶어서 구조는 이렇게 짰을 거다. 그리고 문장을 이렇게 표현했을 거다라는 단계별로 제시를 해놨으니까요. 한번 확인하시면 훨씬 더 공감이 가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5장에서는 그런 기업 정보 찾는 법에 대해서 넣어봤습니다. 우리가 그 기업의 정보를 보통 인터넷 그냥 검색 그냥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인터넷 검색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홈페이지입니다. 그 기업 또는 조직의 홈페이지에 가서 홈페이지에 어디를 클릭했을 때 어떤 정보가 중요하냐. 그 왜 중요하냐 하면 그런 정보들이 현재 그들의 인재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야 그게 내 글의 주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부합하는 내용을 써야 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가서는 이런 내용들을 좀 보세요 라고 좀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포털이라 하면 보통 이제 네이버, 다음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네이버에 갔을 때 어디를 클릭해서 보면 그 회사의 정보를 자세하게 찾을 수 있느냐. 그런 내용을 좀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권사 보고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거는 이제 공기업은 아니고 상장된 기업에 해당되는 거긴 한데요. 증권사에서는 주로 하는 일이 그 기업의 주가를 예측하는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예측을 하면서 증권사 분석 보고서를 내놓죠. 그걸 이제 애널리스트 보고서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그 회사의 현재 상황, 그 산업의 현재 모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읽고 나면 읽고 자기소개서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채용 담당자가 읽었을 때는 아, 이 사람 준비 많이 했네. 이 사람 우리 회사 또는 우리 산업 분야에 나름 전문가인데? 이렇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증권사 보고서는 어디 가서 찾을 수 있고 어떻게 다운받을 수 있고 뭘 봐야 되는지까지 제가 잘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보니까 저 핵심만 참 많은 걸 담아 놓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자기소개서 책을 보시고 정보 찾는 법, 그리고 주제와 소재 찾는 법, 그 다음에 그거를 잘 엮어서 읽히는 문장으로 쓰는 법, 이렇게 알게 되시면 좋은 자기소개서를 쓰셔서 선택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책 읽어주는 강사는 저의 네 번째 책인 나를 빛나게 하는 자기소개서 쓰기를 소개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